대한민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 여러분, 혹시 나는 서민층일까, 중산층일까, 부유층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산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경제적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자산에 대한 기준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나도 중산층인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산 기준을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나누고 나이대별 자산 형성 및 관리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순자산으로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구분하기. 2023년 기준 자산 기준.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을 순자산으로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개인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서민층 순자산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적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부담이 큽니다. 중산층 순자산 2억 원 10억 원. 주로 자가를 보유하거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계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산을 관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유층 순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산 관리와 증식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이 자산 기준은 평균적인 수치일 뿐, 대출 상황이나 자산의 유동성에 따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순자산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은 자가주택을 보유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대출 상환의 압박을 받는다면 이 둘의 경제적 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2. 나이대별 자산 증식과 자산 소비의 차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학자금 대출이나 주거비용 등 지출이 많아 자산 축적이 어렵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산 증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은퇴 전후로는 자산 소비가 늘어납니다. 20대 초기 자산 형성기 평균 자산 약 0.5억 1억 원.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등의 지출이 커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산을 불리는 대신 일단은 저축을 통해 작은 금융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 자산 형성기 평균 자산 약 2억 5억 원. 결혼, 주택 구입 등으로 부동산 자산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산을 본격적으로 형성합니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이때부터는 금융 자산에도 일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자산 축적기 평균 자산 약 5억 9억 원. 본격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자산을 함께 관리하면서 퇴직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자산 관리와 증식기 평균 자산 약 7억 15억 원. 자산 축적의 정점에 이르며 퇴직 후의 생활을 고려하여 자산의 유동성과 안전성에 신경 쓰는 단계입니다.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이후 자산 소비기 평균 자산 약 5억 10억 원. 자산을 소비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단계입니다. 건강과 의료비, 생활비에 자산이 소비되므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대한민국의 은퇴 자산 준비. 사례 1. 30대 맞벌이 부부의 자산 형성기. 30대 맞벌이 부부 어씨 부부는 결혼 후 대출을 통해 서울 외곽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부의 순자산은 약 4억 원이며 이 중 3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묶여 있고 나머지 1억 원은 예금과 주식입니다. 현재는 서민층에 속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순자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30대에는 대출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산의 성장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사례 2. 50대 중소기업 사업가의 자산관리. 50대 중반의 B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모아 현재 순자산 12억 원을 보유 중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은 서울 도심의 상가 건물과 일부 주식,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유층에 속하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금융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례 3. 70대 은퇴자의 자산 소비. 70대 초반 은퇴자인 C씨는 공무원 퇴직 후 연금과 함께 7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학비와 결혼, 자금을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은퇴 후 자산 소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비 등의 큰 지출이 생기면 아파트를 일부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자산 구조와 부동산 자산의 비중.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문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은 가정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B씨의 사례처럼 상가나 아파트에 자산이 묶인 경우 불황기에는 현금화가 어려워 자산이 많아도 재정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균형 중요성. 따라서 50대 이후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예금 등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높아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의료비나 생활비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응하는 데 유리합니다. 5. 연금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의 중요성.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 연금은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70대 C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연금이 있으면 자산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연금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부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준비해두면 복리로 인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중요성.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연금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미래의 나에게 돌아올 보장된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추가적인 자산 축적보다는 소비가 주가되기 때문에 연금이 노후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6. 자산관리와 증식의 방향.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 자산관리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도 자산 증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시세 변동에 따라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역시 안정적인 종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단기 수익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자산관리 전략 세우기. 은퇴 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각 나이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관리와 소비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30대는 자산을 형성하고 대출을 통해 초기 자산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50대는 퇴직 후를 대비해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시기이며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60대 이후는 자산 소비가 주요 목표가 되며 유동성 있는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구성과 유동성, 이를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